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UL 피지컬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채널 프로세싱인데요. 이건 DLS 때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돼 있는 거고, 그 TBS가 결정이 되면 코드워드가 1레이어부터 4레이어까지는 코드워드 0, 그 다음에 5부터 8레이어까지는 코드워드 1 쓰는데, UL 같은 경우는 4레이어까지 쓰니까 코드워드는 하나만 쓰죠. 그러니까 TBS가 만들어지는 건 한 개로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지지고 볶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랜스포트 블럭 사이즈가 이제 맥단에서 결정이 되면 여기 이제 그 L1 단계로 오게 되면 이제 그 CRC, 그 페리티 체크를 하기 위한 CRC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LDPC로 해서 이제 그 코딩, LTE 때는 이게 터보 코딩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코딩, 그래서 레인 매칭과 이제 하크를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크 액렉에 따라서 재전송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그래서 뭐 16칸, 64칸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 이제 레이어를 뭐 몇 레이어로 사용할지 그런 게 결정이 되고, 그게 레이어에 따른 게 안테나 포트에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프리코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RB로 그 VRB, PRB로 나눠서 이렇게 매핑이 돼가지고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UL에서는 없었던 트랜스폼 프리코딩이 들어가게 돼요. DL에서는 안 쓰는. 그래서 트랜스폼 프리코딩을 해서 DFTS, OFDM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폼 프리코딩을 해서 그 LTE 때 SC FDMA랑 같은 기능인데, 그건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DL보다는 있다. 뭐 근데 기본적으로 DL에서 쓰던 채널 프로세싱 방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많이 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그 UL 리소스 매핑이 어떻게 되느냐, 우린 사실 눈으로 봐야 눈으로 봐야 이제 조금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 UL 채널에 대해서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를 조금 넣어봤어요. 두 개가 다릅니다. 위에는 풀 RB, 그러니까 273 RB가 여기 있다는 전제하에 그린 거고요. 밑에는 1 RB일 때의 케이스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시간축, 이 X축, 시간축으로는 심볼이고, 그, 요 Y축으로는 위에는 이게 RB 단위인데 1RB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임의로 RB 단위라고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여기가 요거 하나가 서브 캐리어인 거죠. 그래서 서브 캐리어가 12개의 서브 캐리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볼로는 14개의 14개의 심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업자마다 달라요. 우리는 4대1 구조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DDD, FU, DDD, FU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DDD, FU, DDD, UU 뭐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요. DDD, UU, DDD, 뭐 UU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마다 요거는 포맷은 다른데, 일단 4대1 구조가 제일 범용적으로 일단 쓰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 포맷일 때 DDD, FU에 대한 F와 U에 대한 부분을 밑에 그려 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UL에 해당되는 영역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겠죠. 그래서 F는 14개 심볼 중에서 14심볼 중에서 10개는 DL 심볼, 그 다음에 2개는 가드 피리오드, 그 다음에 2개가 UL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2개가 UL인 거고, 그 다음에 UL 슬롯이 이렇게 있는 거죠. UL 슬롯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벤더마다, 제조사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현재 추세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SRS는
특징이 풀 RB에 대해서 할당을 해야 돼요. 왜냐면 SRS는 사운딩 레퍼런스 시그널에서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채널에 대해서, 전체 대역에 대해서 품질이 어떻냐라는 거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 밴드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단말이 전 밴드를 한 번에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일부씩 이렇게 나눠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컴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하지만 한 단말이 전체 밴드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나눠서 하려면 이렇게 시간축으로 나눠서 측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에 이렇게 측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좀 다른 거지만, 일단 SRS는 전 밴드에 대해서 이렇게 걸쳐져 있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UCCH 같은 경우는 롱 랭스 PUCCH는 이렇게 RB에 이렇게 전체에서 요거를 전체 14 심볼을 먹어도 되고 4개 이상에서 14개 심볼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PUCCH 같은 경우는 쇼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에 일부만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일부를 사용해도 되고 전체 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축으로 얘를 짧게 하면 레이턴시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길게 해서 디코딩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짧게 탁탁탁 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셀프 컨텐티드 그 슬롯이 되거나 해서 ULDL이 이렇게 교변하거나 이런 데서도 그런 데서 이렇게 짧게 썼을 때 그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LTE 때가 아니라 NR 오면서 이렇게 쇼프치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쓰는 제조사도 있고 안 쓰는 제조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래치인데요. 래치 포맷이 상당히 다양해졌죠. 그래서 래치 포맷 형태에 따라서 요 형태가 C2거든요. C2고 요게 B2인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런 형태에 따라서 CP가 있고 가드 피리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심볼 보내는 거 뭐 이렇게 재전송이에요. 1, 2, 3, 4 재전송 탕탕탕탕 해서 커버리지 좀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RO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렛치 오케이션이라 그래서 렛치가 할당되는 범위이다.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2RB죠. 12RB. 이렇게 됩니다. 12RB가 항상 12RB인 건 아니에요. 우리 그 SCS 30kHz일 때 12RB라는 거지 또 15kHz 쓰거나 이럴 땐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뒤에 래치할 때 나올 거고요. 그래서 12kHz가 고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그런 거고, 네, 우리가 그런 거고, 그거는 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UL은 되고, 여기는 이제 PUSCH가 되겠죠, 그러면. 네, PUSCH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알고 계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 전체 그 UL 슬롯에서는 지금 할당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전체 슬롯은 이렇게 할당이 되고 있고, 네, 이렇게 할당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네, 할당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를 1RB 안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1RB 안에서는 할당이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그래서 SRS 같은 경우는 컨브라 그래서 얘를, 컨브가 빛이에요. 그래서 빗살무늬 빛 있잖아요. 이렇게, 빗살무늬 빛. 그래서 얘를 한 단말은 여기만 품질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B는 전체를 체크를 하지만 요 한 RB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빗살로 나눠서 체크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여기 남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는 다른 UI 두 번째, UI 세 번째, 뭐 요런 애들한테 네 번째, 요런 애들한테 RB를 할당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돼 있고 RB 단위로 보면 SRS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PUSCH에 대한 DMRS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UCCH도 DMRS가 있거든요. 그래서 PUCCH에도 이렇게 DMRS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롱 PUCCH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먹는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여기도 DMRS가 PUCCH용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RS를 여기에 써도 되고요. 이쪽에 놔도 돼요. 이쪽에 놔도 되고, 뭐, 그거는 어디에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단, 요 두 개의 심볼에는 데이터를 실을 수는 없어요. 두 개의 심볼에는 그 PUCCH도 요 안에는 다 싣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런 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거의 컨트롤 채널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SR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RS는, 네, 일단은 아까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SRS 같은 경우는 이제 UL 품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운딩 레퍼런스 시그널이거든요. 사운딩이라는 건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치는 거하고 이렇게 치는 거하고 소리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그 물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그 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 물체의 형태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말에서 올려주는 그 사운딩 신호를 보고서 이 단말이 어디 있다, 채널이 어떤 상태다, 그리고 어느 정도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UL에 대한 채널을 알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건데, TDD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TDD에서는 이제 DL까지도 채널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사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UL 프로파게이션 채널에 대한 품질과 타이밍, 그 동기를 맞춰주는 것도 있지만 그 DL에 대한 프로파게이션 채널 측정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보통은 사용이 됐는데, 이제 NR에 오면서는 이제 그 빔포밍이라던가 이런 게 커지면서 빔포밍을 위한, DL 빔포밍을 위한 그 채널 품질을 확인하는 용도로 더 이렇게 확대가 돼서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전송하는 형태는 어피리오딕이라 그래서 얘는 항상 전송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CI로 UL 그랜트, UL 그랜트로 내려줘서 이렇게 하는데, UL 그랜트면 DCI 몇 번이죠? DCI 0-1이나 0-0번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줘서 그때그때마다 품질을 체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세미 퍼시스턴트라 그래서 맥의 그 컨트롤 엘리먼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전송을 해서 한번 켜라 하면 그때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지 마 하면 안 켰다가 이런 거고, 피리오딕은 항상 전송해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주로 지금은 저희는 피리오딕을 사용을 하고 있죠. 피리오딕으로 기본 세팅이 됐다가 SRS를 사용을 할 때는 피리오딕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런 식으로 보니까 UL 그 슬롯에서 뒤에서 6개 안에 6개 심볼 안에서 할당을 해야 되고요. 원 심볼짜리, 그러니까 한 줄만 이렇게 써도 되고, 2줄짜리, 4줄짜리,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려서 컴브가 있어서 컴브2일 경우에는 같은 그 주파수 대역에서, 같은 심볼에서, 같은 시간 대역에서 원유이, 유이1, 유이2 이런 식으로 2명한테 같이 할당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컴브4가 되면 4명한테 할당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4개로 그렸지만 1명, 2명, 뭐 3명, 뭐 4명,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서 각각의 단말들에 대해서 4명까지도, 4유의까지도 이렇게 할당을 하는 그런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 포지션이 예를 들면 0, 1, 2, 3이니까 여기서 시작하죠. 그래서 3인 거고, 심볼은 2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컴피그가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그 PUCCH와 PUSCH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UCCH, 푸치라고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PUCCH는 하는 역할은 UCI를 전송하는 거예요. 업링크 컨트롤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UCI를 전송하는 게 역할을 다 해요. 뭐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UCI를 전송을 하는 건데, 얘는 DL하고 다르게 UCI는 PUCCH로 전송이 가능하고요. PUSCH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DCI 같은 경우는 PDCCH로만 가능하거든요. DL은. 근데 UL은 이렇게 양쪽 다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UL 같은 경우는 단말이 워낙에 그 기지국이랑 다르게 성능이 딸리는 애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PUCCH, PUSCH를 동시에 그
원래 싱글톤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동시에 할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할당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전에는 트랜스폼 프리코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는데 NR에서는 CPU FDM을 하니까 가능은 합니다. 하는데 근데 보통 그렇게 전송은 안 하고 POSCH 데이터를 보낼 경우가 있을 때는 UCI를 이쪽으로 전송을 하고요. POSCH 데이터가 보내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CCH로 보통 전송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PUCCH는 UCI 전송하는 데 쓰이는 게 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PUCCH를 가지고 그럼 뭘 전송을 하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뭘 전송을 하냐면 얘는 그래서 결국에는 SR, 스케줄링 리퀘스트라 그러는 SR을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DL 하크 액렉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CSI에 대한 리포트를 해주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송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SR이 있는데 SR은 약자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쓰는 SR의 약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코어 쪽하고 우리가 컨택을 하거나 할 때는 SR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비스 리퀘스트를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L1 단계에서 얘기할 때 SR은 스케줄링 리퀘스트인 거죠. 스케줄링 리퀘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SR이라고 하면 코어랑 얘기할 때와 우리 얘기할 때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담인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SR은 뭐냐면요. 스케줄링 리퀘스트. 스케줄링을 요구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UL로 보낼 데이터가 있으니까 나한테 자원을 할당해줘. 이런 거예요. 내가 UL로 데이터를 단말이 보낼 때도 내가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해서 보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 때나 보내면 딴 애 보낼 때 또 같이 쓰는데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을 때 SR을 올려서 나 보낼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원을 할당해줘. 내가 UL 자원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려줘 하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SR입니다. 수시로 발생을 하겠죠.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크 액렉은 DL 전송한 거에 대해서 하크 액렉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CSI 정보들 CSI는 이제 CQI, RI, PMI 뭐 이런 정보들 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리포트를 해줄 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NR에서는 쇼푸치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롱푸치는 원래 LTE 때 쓰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숏이라는 거는 길이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랭스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그 짧은 랭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볼이 몇 개 안 사용하고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DMRS는 이렇게 돼 있고 롱푸치 같은 경우는 길게 그래서 프리퀀시 호핑으로 이렇게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와라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당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PUCCH에는 포맷이 있어요. 전송할 때 전송하는 포맷이 있는데 이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한 장이 조금 봐두시면 돼요. 막 헷갈리고 막 복잡해지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혼자 보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건데 써놨네요. PUCCH 포맷 0과 2는 short PUCCH인 거고 134는 long이래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구분이 된대요. 요 그림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많은 설명들이 다 돼 있어서 요거를 가져왔거든요. 요거는 교육 처음에 생길 때 그 제안에 있던 그 프로포절에 있던 거고요. 그래서 내용은 조금 틀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고친 것들이 있고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PUCCH 포맷 0은 특징이 일단 이렇게 짧죠. 위아래로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UCI를 전송을 하는데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있는 게 그 포맷 0입니다. 포맷 1은 UCI가 있고 이렇게 RS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DMRS가 이렇게 같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PUCCH 포맷 0은 시퀀스 베이스드 그 디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DMRS가 없습니다. 레퍼런스 된 DMRS가 없어요. 그게 좀 다르죠. 그리고 PUCCH는 이게 롱인 거죠. 롱. 얘는 숏인 거고.
그럼 PUCCH 포맷 2는 얘 같은 경우는 또 숏인데 대신에 얘는 DMRS가 있고 UCI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얘도 UCI, DMRS 전송하고 얘는 그러니까 롱으로 이렇게 길게 쓰는 거고 4도 롱인 거죠. 그래서 포맷 0과 포맷 1과는 그 SR 뭐 1비트, 2비트 뭐 이런 작은 애들을 사용을 할 때 보통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작은 데이터를 보낼 때 UCI가 아주 작은 애들을 보낼 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는 1RB만 할당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롱푸치로 사용하는 얘는 84명까지도 이렇게 할당이 가능하죠. 그리고 숏푸치로 사용할 때는 얘는 동시에 12명까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PUCCH 포맷 2 같은 경우는 얘도 숏이니까 숏인데 얘는 16RB까지도 할당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겠죠. 네, 심볼은 대신에 숏이기 때문에 하나나 두 개짜리 심볼밖에 못 사용해요. 근데 RB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PUCCH 3번 같은 경우는 그 듀레이션이 이렇게 4심볼에서 14심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RB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얘는 한 명한테 이렇게 한번 할당할 수 있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숏푸치를 쓸 때는 포맷 0과 2를 보통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롱푸치를 사용할 때는 1번 얘는 딱 기본적으로 커먼하게 뭐 이렇게 붙을 때만 사용하고 데이터 전송할 때는 보통 3번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보통. 근데 그럼 0번을 쓰면서 0번을 쓰면서 3번을 쓸 수 있나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규격적으로는. 근데 단말이 이슈가 있어서 단말이 그 롱푸치, 숏푸치를 동시에 이렇게 지원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현재 그렇게 사용하는 밴더는 없어요. 그래서 숏은 숏푸치, 롱은 롱푸치로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 또 특징이 3번이 있고 4번이 하나가 더 있는데 4번은 1RB 단위로만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게 뭐냐면 그 3번과 4번은 그 DFTS OFDM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FTS OFDM을 사용을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커버리지 확장용으로 사용할 때 쓰는 그 SCFDMA, 그러니까 원톤으로 사용하는 그때 그 기능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구는 그냥 규격에 있는 거를 갖다 붙인 거예요. 여기서 좀 돼 있는 걸 보려고. 그래서 규격이 아예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0번은 숏푸치인 거고, 뭐, 업투 6명까지인데, 뭐, 8개에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다. 그리고 요거고,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숏푸치는 요렇게 두 개인 거고, 숏푸치, 그래서 포맷 2는 숏푸치인데, 얘는 그, 멀티플렉싱이 없다. 그러니까 한 유의만 이렇게 사용한다. 한 개일 때. 그리고 1번, 3번, 4번은 얘는 84명까지 가능하다. 그 프리퀀시 호핑을 사용 안 하면. 프리퀀시 호핑을 사용하면 36명까지 할당을 가능하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동시에 그 84명까지 할당이나 36명까지 할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1200, 2000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당하나요? 네. 요거 하나 할당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얘를 여러 개를 할당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동시에 동접자라는 거는 같은 시간 축에서 이렇게 꼭 되는 같은 주파수 축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가입자들은 요때 할당하고 어떤 가입자들은 또 요때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입자 수는 요런 그 자원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특징 보시면 돼요. 그리고 SRS를 그래서 SRS가 어떤 건지 SR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SR은 그거예요. UL 데이터, 보낼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원을 할당해 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SR을 올려주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때는 포맷 0이나 포맷 1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UL 그랜트를 DCI를 통해서 요거는 UCI를 통해서 가겠죠. DCI를 통해서 UL 그랜트로 정보를 알려주게 돼요. UL 그랜트는 DCI 0번, 그쵸? 0-0, 0-1이죠. 정보를 알려서 너 어떤 자원을 할당하고 얼마나 할당해 라고 해서 그 다음에 PUSCH를 자원을 할당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할 때 내가 그냥 UL 데이터로 그냥 전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거치게 돼서 여기에 레이턴시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송해야 되는 게 뭐 1기가예요. 근데 UL 그랜트로 얘가 얼마나 쓸지 모르니까 얘는 그냥 뭐 한
뭐 1메가 정도 사용할 데이터 양을 자원을 할당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데이터를 보낼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안 된다라고 BSR을 전송을 하게 돼요. 버퍼 스테이트 리포트라 그래서 버퍼의 상태, 내가 보낼 데이터가 얼마나 있어 라는 거를 또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전송을 맥시로 하게 되는데, 그걸 전송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바꿔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할당하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낼 때 그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레이턴시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UL 프리스케줄링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UL 그랜트를 SR을 보내지 않아도 UL 그랜트를 먼저 주는 거예요. 호에 처음에 붙거나 했을 때 UL 그랜트를 먼저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걸리는 시간이 없이 바로 그냥 데이터를 내려줄 할당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다른 가입자들은 또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데도 할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사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단말은 파워를 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보낼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나한테 자원 할당해 주니까 거기에다 뭘 보내야 이렇게 파워를 써야 되니까 단말 파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되게 중요한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레이턴시를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SR 정보 중에 SR max가 있는데 SR max가 64회나 32회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어서 SR을 계속 막 이렇게 올려주는데도 얘가 할당을 안 해줘요. 그럼 이게 커버리지가 안 돼서 보통 이런 거거든요. 커버리지가 안 돼서 안 될 때는 싱크가 깨졌다고, UL 싱크가 깨졌다고 판단을 하고 요 횟수만큼 다 전송을 했는데도 전송이 안 되면 데이터에 대해서 자원 할당을 안 해주면 그때는 이제 UL 싱크가 깼다고 판단을 하고 레치 과정을 다시 하게 돼요. 레치 과정을. 그래서 UL 싱크를 다시 맞춰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거는 뒤에서 레치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돼요. 요 그림은 뭐냐면 전에 이렇게 코드 워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드렸고 이건 UL인데요. 다른 거는 CP-OFDM, UL은 CP-OFDM을 기본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DFTS OFDM을 사용할 때는 트랜스폼 프리코딩이라는 단계가 하나를 더 거치게 돼요. 여기서 그냥 단계 프리코딩 하기 전에.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치게 돼서 얘를 스프레드 시켜서 트랜스폼을 한 번 더 해가지고 프리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구현에 복잡해지죠. 구현성이 복잡해져서 속도를 올리거나 이런 데는 좀 그리고 레이어를 여러 개를 만들거나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원레이어 구성할 때 쓰고 얘는 뭐 원에서 포레이어까지 뭐 이렇게 UL 구성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가능한데 대신에 얘는 프리 트랜스폼을 또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채널 추정을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코드를 더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더 늘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커버리지 확장하거나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거는 커버리지 확장용으로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하나의 저걸로 생각하고 있죠. DMRS는 넘어갈게요. DMRS는 DL 때 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nfig 할당, DMRS 할당, PUSCH의 DMRS 할당인데 보시면 타입 A가 여기 있죠. 매핑 타입 A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렇게 DMRS가 할당하는 게 타입 A고 타입 B는 첫 번째부터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타입 B가 되면 바로 DMRS를 할당하기 때문에 얘는 레이턴시가 짧은 애들, 아주 빨리빨리 전송해야 될 때, 디코딩을 빨리 할 때 타입 B를 보통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타입 A가 보통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어디셔널 포지 1이니까 이렇게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0과 어디셔널, 프론트 로디드 DMRS와 그 다음에 어디셔널 DMRS가 하나가 더 추가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MRS가 많아지면 도플러 시프트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그런 거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대신에 이걸 만약에 한 개만 쓰면 여기에 데이터를 더 할당하니까 PUSCH로 더 할당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속도를 올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속도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디코딩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데이터가 많이 깨져서
훨씬 더 그 에러가 많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DMRS를 늘려주면 도플러나 그 모빌리티에 대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 DMRS 타입 1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DMRS 타입 1은 DFTS, OFDM이 가능하죠. 2는 이게 보통 마이모용으로 우리가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 마이모용으로 쓸 때는 DFT, OFDM을 사용할 수가 없죠. 타입 2를 사용을 하면. 근데 요걸 가지고도 마이모를 할 수 있어요. MU 마이모를 요걸 가지고도 사용 가능합니다. 왜냐면 요게 4레이어, 그 오소고널 그 시그널이 8레이어까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건 6에서 12가 되는데, 뭐, 이게 레이어가 8레이어만 제공한다. MU 마이머로. 그러면은 타입 1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죠. 네,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